영국이 내린 결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산 통신시설 전면 파괴 명령. 중국으로 뒤덮인 5G망을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영국 정부의 발표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은 이미 날아갔고 철거와 교체 비용만 5조 원. 게다가 산업 마비와 기술 후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싸게 사겠다며 한국을 외면한 그 선택이 결국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은 다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앤드류 마틴입니다. 영국 정부 과학기술부에서 5G 도입 기술자문위원회 실무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2018년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런던 외곽통신 인프라 시연장에서 한국 삼성전자가 자사의 5G 시스템을 시연했죠. 저희 팀 전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을 봤을 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예상보다 2년은 앞선 기술 아닌가요? 제 옆에 있던 존 리차드슨 부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화웨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데요. 시스템 분석 담당 케이트 윌슨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며 말했습니다. 보안 모듈 사중 분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가복원 알고리즘까지 탑재되어 있었죠. 화웨이 대비 응답 속도는 60%나 빨랐습니다. 탐지 불가 수준의 침투 방지 설계까지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매겼죠. 이건 단순한 통신 장비가 아니라 완성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나토 기준도 2단계 이상 초과 통과할 수준이었어요. 마틴, 이거 정말 확실한 거죠? 팀장인 로버트 클라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제가 20년간 본 장비 중 최고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삼성 기술진들이 시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질문 하나하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보안 관련 질문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지적해주기까지 했죠. 저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침입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삼성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한 구간이 뚫려도 나머지 구간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케이트가 눈을 번쩍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전체 시스템이 다운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99.999%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며칠 뒤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나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이요? 영향력 없는 나라 아닌가요? 데이비드 톰슨 정책실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도 한국 기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또 다른 간부가 거들었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큰 돈이 필요해요. 중국은 장비 공급가를 최대 40%까지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기 차관 제공에 설치비 전액 지원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죠. 무상 유지 보수도 10년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톰슨 실장님, 하지만 보안성을 고려하면. 제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틴 씨,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외교전입니다. 정치적 결정이에요. 톰슨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기술이 결정난 일입니다. 톰슨 실장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마틴 씨,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정부고 정부는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20년간 기술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좌절감은 처음이었어요. 기술의 우수성이 정치적 계산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날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회의실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기술은 졌고 정치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그렇게 클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그저 회사원이었을 뿐이죠.
화웨이 기술을 평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는 그 기술을 내심 판매용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은 달랐습니다. 그건 무기였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한국 대표단이 시연한 5G는 테스트 현장에서 1.2기가비트 이상의 초고속 다운로드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0.8ms 이하의 초저지연 통신도 구현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공격받았을 때 자동으로 자가 차단하고 복원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존 리차드슨이 한국 대표단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한국 대표단 수석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새로운 공격 패턴에도 대응합니다. 케이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해커가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해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실시간으로 패턴을 분석해서 차단합니다. 지금까지 뚫린 적이 없습니다. 유럽 인증을 2단계 이상 초과 통과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화웨이 장비는 수많은 보안 허점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 대표단은 나토, 미국 국방부, 유럽연합 기술시험단 전원을 통과했습니다. 마틴, 이 정도면 군사용 장비 수준 아닌가요? 로버트 클라크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민간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평가도 압도적이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2021년 기사에서 한국 5G는 기술 그 자체로 완성품이다. 화웨이나 중국 GTE는 따라가기엔 너무 멀었다고 평가했어요. 포린 어페어스도 중국은 빠르지만 한국은 정확하고 강하다. 기술적 신뢰와 완성도에서 비교 불가라고 했죠. 저희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웨이 장비는 속도는 빨랐지만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보안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포트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포트는 뭐 하는 용도죠? 케이트가 화웨이 기술진에게 물었을 때였습니다. 아, 그건 유지보수용입니다. 얼버무리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유지보수라면 왜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열려 있는 건가요?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보안 위험까지 미리 알려줬어요. 이 부분에서 혹시 디도스 공격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는 이미 그 부분을 대비해서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엔지니어가 즉시 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래픽이 몰려도 자동으로 분산시키는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내심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싸구려 속도전이고 한국은 진짜 기술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존 리차드슨이 말했습니다. 마틴, 우리가 지금 역사적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고서뿐이에요. 그 보고서마저 무시당할 텐데요. 케이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자로서 양심에 걸려요. 우리가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기술을 봤어요. 하지만 정치 때문에 묻힐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이 나서서 막아봐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실무자일 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년 뒤 그 선택이 영국 전체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2022년 11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런던 시내가 멈췄어요. 문자 그대로 멈췄습니다. 오전 9시 23분, 처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런던 중심부에서 5G 접속이 전면 마비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경찰 긴급 호출 시스템이 45분간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999번에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됐어요. 실시간 CCTV 시스템도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런던 전역의 교통 통제 시스템이 먹통이 됐죠. 마틴, 이거 일반적인 장애가 아닌데요?
존 리차드슨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BBC 방송 시스템까지 일시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곧바로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가득했어요. 방송 송출 백업망까지 연쇄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인 불명 패킷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기술팀장 데이비드 스미스가 답했습니다. 기지국 네트워크에서 루프가 감지되고 있어요. 네트워크 루프. 그건 흔한 백도어 해킹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외부 침입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일반적인 장애와는 다르네요. 상황은 6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공포에 빠졌어요. 응급실에서는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지하철 운행 정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기술적 문제일까요? 케이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화웨이 장비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날 밤 늦게 겨우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원인 불명의 일시적 장애였어요. 아무도 진짜 원인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장비를 쓰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 소셜미디어에는 불만이 쏟아졌어요. 한국 기술을 썼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부가 돈만 보고 선택한 결과가 이거네.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몇 년 전에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때 한국 기술을 선택했으면 달랐을까요? 확실히 달랐을 겁니다. 한국 대표단의 시스템은 이런 취약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3년 1월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맨체스터였어요. 5G망이 3시간 동안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병원의 원격 수술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존 리차드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케이트도 동의했습니다. 화웨이 장비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마틴 씨, 이런 추측성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톰슨 실장이 경고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언론에서도 5G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왜 계속 변명만 하고 있는가? 타임스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외교가 중요한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내린 선택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3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백도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설마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설마가 진짜였던 겁니다. 영국 국방부 내 문서 시스템에서 외부 IP 접속 기록 수백 건이 발견됐습니다. 보안팀이 정밀 조사를 한 결과 러시아, 중국, 이란 IP가 다수 확인됐어요. 마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케이트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시스템에 접근한 흔적이 너무 많아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봤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IP가 영국 국방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통한 해킹 루트가 확실해 보여요. 영국 정보보안청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통한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공급망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제야 조사를 시작한다고요? 존 리차드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경고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디언 신문은 영국 5G 마비,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치매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어요.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한국 기술은 세계 군사망도 통과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샀나? 돈만 보고 선택한 결과가 이거야? 정부는 책임져라. 국회에서도 긴급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를 돈으로 판 것 아니냐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총리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총리의 답변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톰슨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실장님, 이제라도 한국 기술로 바꿔야 합니다. 마틴 씨,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할 겁니까? 국가 기밀이 새고 있는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지금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숨겨진 백도어가 여러 개 발견됐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만든 거네요.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숨겨져 있어요. 케이트가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 코드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통신망이 완전히 뚫린 상태였다는 말씀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런던 시내에서는 화웨이 아웃 시위가 벌어졌어요. 한국 기술을 선택하라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중국 눈치만 볼 거야? 국민 안전이 먼저 아닌가? 저는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대표단이 보여준 완벽한 기술을 떠올렸어요. 그때 그 기술을 선택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여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하지만 정부의 결단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이 너무 컸거든요. 손해가 얼마냐고요? 돈보다 무서운 건 신뢰였습니다. 영국이 잃은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화웨이 제거 및 재설치 비용만 3조 원이 넘었습니다. BT만 해도 단독으로 6천억 원을 부담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마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존 리차드슨이 경제분석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5G 계획 지연으로 GDP 성장률이 0.3% 떨어졌대요. 원격 진료 시스템 도입이 2년 늦어졌습니다. 공공행정망 업그레이드도 무기한 연기됐어요. 물류 자동화 시스템까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총 피해 규모를 11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야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원격 수술이 불가능해졌어요. 케이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들이 런던까지 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됐고요. 데이비드 스미스가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빼고 있어요. 영국 통신 전문가 매튜 디킨스 교수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이 놓친 건 기술이 아니라 미래다. 한국은 이미 6G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5G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분노와 한탄이 쏟아졌어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토록 큰 대가를 부르다니. 그때 한국과 손잡았더라면 지금쯤 우리도 최첨단 국가였을 텐데. 정치인들의 오만이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기술자로서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어요. 마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요. 하지만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어요. 사표를 내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경제적 손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영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핀테크 기업들이 런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이 영국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취소했대요. 존 리차드슨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글도 런던 오피스 규모를 줄인다고 하고요. 국제적인 신뢰도도 급락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영국의 통신 보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어요. 미국은 영국과의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안 위험 국가 취급을 받고 있어요. 케이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다른 나라 기술을 검증하는 입장이었는데 가장 아픈 건 기회비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 6G 기술 개발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는 모두 한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이 6G 표준을 주도하고 있어요. 기술 분석팀 보고서였습니다. 우리만 빠진 상태죠. 삼성과 LG가 6G 특허를 독점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존 리차드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한국과 손잡았다면 지금 그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을 텐데. 영국 언론들도 연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단견이 국가 경쟁력을 망쳤다는 사설이 매일 나왔어요. 타임스는 한국을 무시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가디언은 기술보다 정치를 선택한 영국의 몰락이라고 했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누군가는 나서서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솔직히 말하죠. 저희는 한국이 등을 돌릴까 두려웠습니다. 몇 년 전에 무시했던 그들에게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영국 국방부와 과학기술부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어요. 한국 기술로의 전면 교체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 부임한 과학기술부 장관 사라 존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몇 년 전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마틴 씨, 한국 기술로 바꾸는 게 정말 해결책이 될까요? 확신합니다. 몇 년 전에 테스트했을 때도 완벽했고 지금은 더 발전했을 거예요. 런던 보다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에게 정식으로 기술 교체 요청 공문을 전달했어요. 저는 그 공문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공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국은 과거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5G 기술 도입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컸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날 만하죠. 케이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정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기술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를 줬던 나라에 다시 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격려해주는 듯한 말투였어요. 영국 기술 담당 장관이 직접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보통은 한국 측이 영국을 찾아오는 게 관례였는데 저도 그 방안팀에 포함됐습니다. 몇 년 전 한국 기술을 평가했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어요. 거리 곳곳에서 5G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우리보다 몇 배는 빠른 것 같은데요. 존슨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예상보다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영국과의 협력을 환영합니다.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슨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승자의 여유랄까요? 과거에 무시당했던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측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팀도 구성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리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 후 한국 측에서 기술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몇 년 전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6G 준비 기술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 기술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시연을 보며 저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몇 년 전에 이 기술을 선택했다면 영국도 지금 이런 수준에 있을 텐데 말이죠.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협상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교육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영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협상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글로벌 리더였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처음 안테나가 다시 세워지던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히 위를 올려다봤어요. 한국 대표단 기술팀이 버밍엄, 브리스톨, 코벤트리 지역 우선 교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저도 현장 책임자로 참여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설치했어요. 이전 화웨이 설치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중 보안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100%를 목표로 해요. 설치 기간 동안 한국 기술진들은 24시간 현장에 상주했습니다. 영국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정직하게 가르쳐 줬어요. 매뉴얼도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해서 제공했습니다. 개통 당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거든요. 스위치를 켰습니다. 모니터에 신호가 뜨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속도가 이전보다 3배 향상됐어요. 지연 시간은 0.7m초를 구현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케이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보안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통과했어요. 나토 기준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화웨이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이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BBC는 한국이 영국의 안정성을 되돌려 주었다고 보도했어요. 타임스는 한국이 개입했을 때 네트워크가 다시 숨을 쉬었다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국회 기술위원회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국 기술을 칭찬했어요. 한국 기술은 단순한 통신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입니다. 기술위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공개 발언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국 고마워. 역시 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제야 진짜 5G를 쓰는구나. 저는 그때 한국 기술진 팀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국을 도와주셔서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함께 더 좋은 기술 만들어가죠. 한국은 장비뿐 아니라 전체 망 설계, 교육, 관리 시스템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화웨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기술진들은 영국 직원들에게 시스템 운영 방법을 완벽하게 교육시켰습니다. 문제 발생 시 대응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심지어 24시간 원격 지원 시스템까지 구축해줬습니다. 몇 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담당한 구역의 안정성이 영국 내에서 가장 높았어요. 통신 장애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속도도 꾸준히 빨랐고요. 2025년 기준으로 영국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망이 한국 대표단이 담당한 구역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에서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왔어요. 네덜란드와 스웨덴도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했냐고 묻더라고요. 한국과 손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민간 여론조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5G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83.4%였어요.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71.6%가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수단이라는 걸요. 한국은 기술과 함께 신뢰도 우리에게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찾았고 대한민국은 그 기술에 사람을 담아 우리에게 내밀었어요. 한국은 장비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망 설계부터 교육, 관리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줬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영국을 떠나기 전까지 현지 직원들을 완벽하게 교육시켰어요. 단순히 매뉴얼만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국 팀장이 영국 기술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연락하면 원격으로 도와드릴게요. 실제로 한국이 떠난 후에도 원격 지원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새벽 2시에 문제가 생겨도 한국에서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기술진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국을 떠난 후에도 꾸준히 안부를 묻고 기술 발전 상황을 공유해 줍니다. 마틴 씨, 영국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 팀장이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게 진짜 파트너십이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자가 된 거죠. 몇 년 전을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때 한국을 무시했던 이유가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편견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한국은 작은 나라, 영향력이 없다. 미국도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지금 영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6G 기술 공동 개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인공지능 연구까지 손잡았어요. 이제 한국 없이는 영국의 디지털 미래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존슨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마틴 씨 덕분에 영국 진출이 수월했어요. 한국 기업 대표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지만 그들의 기술과 정신은 우리를 무너뜨린 선택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품격을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 품격이 결국 영국을 구했고 저개인도 구했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가 영국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때 기술이 아닌 돈을 따졌고 신뢰가 아닌 정치로 판단했던 영국은 그 대가로 60조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늦었어도 진심을 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앞선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품격을 가진 나라입니다. 싸고 빠른 길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정답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대한민국. 기술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면 세상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이 바로 미래의 방향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